박정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많구나. 예, 저는 비 안 맞으려고 저기 처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 많이 왔는데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고 오늘 행진이 좀 엄청 빨랐어요. 왜 빨랐습니까? 비 와서. 행진이 뭐 때문에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의견을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맞잖아요. 그럼 원래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행진이 1시간 만에 도착을 했으면 그게 뭔 행진이야? 씨발 조깅이지. 비 오니까 존나 빨리 온 거 아닙니까? 요새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령만 점점 늘어. 자, 오늘은 우리가 청와대를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김상진 대표와 저의 역할은 등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등대가 뭐예요? 육지의 가장 끝에서 빛을 돌려서 사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긴 위험하니까 이 불빛이 보이거든 오지 마라. 즉 위험을 알리고 가는 방향을 정해주고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는 게 등대죠. 자, 오늘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여기에서 하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데 조용히 해! 잡담 나누면 안 돼. 집중해. 누구야? 조용히 해라 그래. 자, 연설할 때 까먹는단 말이야. 대가리 속에 있는데. 집중력이 흩어져. 연사들 연사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청와대에 뭐 아무 때나 올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왜 이 시기에 여길 와서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거며 작전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을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도 중요해.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자, 이 나라에 이재명이라는 본격적으로 조직이 시작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탄핵이 되고 나서가 아닙니다. 즉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이가 나라를 망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건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을 장악해서 당대표로 들어가서 한동훈이라는 간 받고 192석이라는 헌정일에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입법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나라가 십창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계엄의 원인은 2가지예요. 그리고 계엄의 부수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계엄의 첫 번째 이유는 국회 입법 쿠데타입니다. 11명의 국무위원을 탄핵시키고 나중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탄핵시킨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야기하는 내란이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죠. 근데 우리는 윤 어게인을 하면서 이재명을 이유를 이야기하며 항상 되뇌어야 하는 것이 이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국민이 권력을 이양한 대통령을 상대로 입법기관이 쪽박수로 대통령의 발목과 손목과 발다리를 다 잘라버린
입법 쿠데타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한행사인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대표 범죄자 국회의 힘을 빌어서 대한민국을 아작내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나서서 이재명이를 엄벌하여 주십시오라고 한 게 계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남동을 쏟아져 나왔죠. 근데 대한민국에 나온 우리 빼고 아무도 그 간단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70에서 60%의 국민 덕분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겠죠. 액면만 보면. 자, 그 이후에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딱 1년 반이 지났는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뭐 주식이 어떻다, 경기가 어떻다, 부동산이 어떻다, 뭐 여기 줄줄이 열거해놨던데 말할 것 없고요. 대한민국의 국회, 사법, 행정, 삼권,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여도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없이 각 국방장관이나 장관들이 알아서 할 일 하게 냅둬도 이렇게까지 나라 안 망가집니다. 근데 지난 1년 반이 지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패싱당해서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이 전략적 군사적으로 지난 80년 동안 60년 동안 군사적 우위를 점했던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국제적 위상이 하루아침에 이북에 넘어갈 상황 아닙니까? 핵 지휘국을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자, 국내적으로는 주식에다 ETF 걸어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정년의 70%, 전체 인구의 40%가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해. 다 은행 빚 갚고 다 뒤집 발자를 만들어놔. 그리고 엊그저께 부동산 꼬라지를 봐봐. 이제는 공급하고 집값 잡는다고 대출 조이고 개지랄 연병 떨다 못 잡으니까 고시원에다가 욕조를 집어넣대. 이런 게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철학자의 이름을 말을 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나치예요, 나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명은 책상 위에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히틀러가 총통이 딱 되고 나서 정적을,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들 여당을 28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서 지금 온갖 비난을 받지만 정작 그때 당시에 게르만족들은 가장 융성한 문화를 펼쳤다고 해.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저는 나치를 찬성하지 않지만 그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철학자가 책상에서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적을 말로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192명의 원죄가 있는 민주당의 저 정신파 설득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졌어요. 간단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만 가면 머지않은 시간에 거지되고 집없고 이재명 뽑은 새끼들 손에 모가지가 끄집혀서 길바닥에 얼굴이 갈릴 겁니다. 그때 이재명을 빨고 입법 폭주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192명의 조국이를 포함한 빨리 용서하면 안 된다니까. 같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새끼의 판결을, 세상 없는 코미디 판결을 듣고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기 있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희대의 정당한 국가 통수권자의 권한 행사고 적기의 행사고, 그때 계엄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이 이 꼬라지를 할 때 이 점도 지금 시청하는 사람, 올공에 있는 사람, 보수도 아무도 한동훈에 미쳤지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 것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재명이가 미친 짓을 하고 지랄을 하고 해도 숨도 하나 안 쉬고 망할 뻔한 대한민국을 이미 경각심을 깨워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반드시 옳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모였는지부터 복귀를 하라고. 우리가 처음에 거리를 나왔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자고 나왔습니다. 이 서초 윤호개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그 잘난 겁집어 쳐먹고 싹 다 지구형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많은 윤석열 대통령 옆을 지키자 라고 시작한 게 서초 윤어게인입니다. 교대. 그래서 같이 모여서 수십만 명이 에워싸고 들어누우면 함부로 구속, 인신구속 재판은 못한다. 그러니 뭉쳐있자 했는데 어설픈 선무당 새끼갈기 찢어졌지 않습니까? 자, 지금에 지나서 보면 그놈의 안정권이 코인을 빠네 뭘 빠네 씨발면 어때? 그때 그 연병만 안 떨었고 그 인원들이 그대로만 모여서 재판에도 모이고 어디 특검에도 가고 그 숫자가 오늘 이 자리를 메웠다면 애당초 분위기는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가 그대로만 이어졌다면 지금 이재명을 끌어내리기는 훨씬 더 쉬웠을 거라고. 근데 중간중간에 자생적 방해꾼들이 나왔죠. 그게 뭐냐면 차라리 그게 고의라면 내가 말도 안 해. 고의가 아니에요. GM이 애비들이 귀하게 키워서 실패라는 거를 모르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지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이 경험도 없고 전략이 뭔지도 모르고 이 진영 안에 정치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경험이 전무한 새끼들이 알량한 지들 대가리를 믿고 설치고 그걸 우쭈쭈 오냐오냐 하는 보수 영감님들이 주머니에 사탕 빼주듯이 간땡이를 키워서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전 보수를 찍고 지금도 그래. 뭘 보면 되냐면 내가 오늘 연설을 하면서 이걸 다시 짚어주는 이유가 당신 심지를 잡아주는 이유가 우리가 한결같이 어느 때 어느 전략을 취하고 느리지만 확실한 위치와 확실한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 경험이 김상진 총장이 가장 예민해요. 그 다음에 안정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자라나는 청년들이겠죠. 우리는 숱한 고민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움직여도 되겠다라는 순간에 움직입니다. 오늘 청와대를 온 건 남들 올림픽공원에서 봐봐. 그러니까 윤어게인 하자. 교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옆을 지키자.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그 지키기만 하면 돼. 근데 꼭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길 가요. 거길 가서 그 일이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보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 반이 지났어. 우리는 쭉 한길을 로타리를 치면서 왔는데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홍대에 행진을 했다, 종로에 행진을 했다, 올림픽공원 행진을 했다, 부산에 행진을 했다, 연병을 하고 전국 지루박을 밟았던 걔들이 이룬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즉, 그 친구들이나 다른 인간들, 보수에 내놓으라는 인간들이 획일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전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님 세력은 광화문 자유통일당, 이게 7, 8년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광화문 하면 정광훈 딱 만들어지잖아. 여기 숫자가 어마어마하진 않더라도 광화문에서 서초 윤어게인 팀 딱 말하잖아요. 이게 뭐야? 72주를 한결같이 걸어온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꾸준함이에요. 근데 온갖 이슈에 미쳐 날뛰고 이것도 건드렸다 저것도 건드렸다 그러면 나중엔 의사가 되려면 의사 공부만 하고, 판사가 되려면 판사 공부만 하고, 경찰이 되려면 경찰 공부만 해야 되는데, 의사가 좋으면 의사 공부 찔끔, 법 공부 찔끔, 경찰 공부 찔끔, 나중엔 고시원 백수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확실하게 이재명을 끄집어 내리는 걸 공식화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저는 문재인이가 빨갱이 새끼 서열 1위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에서 양아치 서열 1위는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개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이재명이는 독재를 해야 살아남습니다. 왜? 5년 임기가 끝나면 정지된 재판이 바로 시작되고 바로 깜빵을 갈 거 아닙니까? 보통은 대통령이 재임을 하면서 측근 비리가 있어서 퇴임 이후에 이거를 까뒤집어서 조사하고 난리를 치지만, 이재명은 달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죄가 있어. 그리고 그 죄는 측근들은 다 구속이 됐어. 그럼 이 새끼가 주범인데 당연히 이 새끼도 징역을 가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죄를 만들지 않아도 이재명은 징역 20년이 확정입니다. 그럼 이재명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독재야, 독재. 사람들은 그래, 요새 같은 세상에 독재자가 어떻게 되냐. 요새 같은 세상에 독재자는 잘 안 만들어지지. 그러나 독재가 아니면 죽을 놈이 권력을 잡으면 독재가 되죠. 안 될 수가 없지. 고로 이재명은 독재자가 되어야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 헌법을 까뒤집고 입법부를 까뒤집고 사법부를 까뒤집어서 하다가 정청래한테 눈가리가 파여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지율 40%는 자, 이것도 존나 코미디인 게, 나는 내가 돈만 있으면 이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 뭐냐면 리얼미터에다가 여론조사 맡기는 거 4천만 원 들거든요. 나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저 새끼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누구를 지지하냐 2명을 한번 붙여보고 싶어.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48%, 저 새끼 한 32%,
모릅니다. 빨갱이 뭐 한 10몇 프로. 나는 지금 내란인이 지랄을 해도 이재명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지지율 높게 나온다. 내 오른쪽 팔목을 걸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지금 국민의 정서는 이재명을 떠난 지가 오래됐고, 이걸 가장 잘 아는 새끼가 이재명인지라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연임과 개헌을 준비해서 독재로 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고시원에 욕조를 집어넣으면, 고시원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고시원이 욕조만 해. 알아? 모르잖아. 백들은 다 좋은 집 살아서 모르잖아. 고시원에 욕조를 넣는다는 씹새끼들은 고시원을 사는 청년을 2번 죽이는 거야. 왜냐하면 고시원이 딱 욕조만 해. 그럼 그 욕조를 집어넣으면 씨발 욕조 안에서 발 닦고 잠자고 밥 처먹고 그냥 고시원을 그렇게 욕조화 시킨다는 건데, 이걸 들은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살아보지 않은 가난에 대해서 저 새끼가 능멸하는 짓거리죠. 이러니 국민 정서는 점점 멀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이재명을 끄집어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을 끄집어 내리는 건 이재명을 뽑은 새끼들이 끄집어 내려야 되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안 나올까 싶죠? 아니 여론조사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주변에 이재명 좋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안 나올까 싶죠? 그래서 집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건이 터져야 돼.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즉 촛불이든 뭐든 사람들이 이재명을 욕은 하지만 이들을 수고로이 거리로 나와서 무한정 투쟁의 열기를 돋구어낼 수 있는 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재명을 찢어 죽여도 괜찮은 이유여야만 하고, 가능하다면 그것은 측근 비리면 더 좋겠죠. 동호, 김혜경, 아니면 김현지, 김용, 정진상, 요 안에서 헤쳐먹은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폭로해서 그것을 눈 감고 이제까지 좌시해온 이재명의 민낯을 깐다면 구름같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그들의 투쟁 방식은 윤어게인과는 다를 겁니다. 촛불을 들겠지. 저 앞에서. 여기는 야간 집회가 안 돼. 그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그런 사건을 가장 빨리 눈치챌 사람이 안정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인간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느 단체를 보고 모여야 됩니까? 한다고. 그게 김민웅이에요. 김민석 형. 그런 역할을 윤어게인 팀,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 복권을 주장해온 우리가 그 머리채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지리를 잘 외워놔. 여기 한 번에 못 찾아온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올해 겨울은 여기에서 많이들 놀게 될 거예요. 요 앞이 딱 집회여가고요 100m입니다. 이 이상은 못 가요. 자, 여기를 시작해서 광화문과 시청까지 촛불이 싹 다 덮어서 이재명을 탄핵하라. 이러면 이재명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지금은 99.9도야. 0.1도만 딱 오르면 정난다 말이지. 그 0.1도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다음 달일지 두 달 후일지 석 달 후일지는 모르겠지만 물은 반드시 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비도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행진하고 우리가 제일 끈끈하게 뭉쳐 있다고. 우리가 지난 72회차간 온갖 계절할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집회 리더들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여기가 이재명 끄집어내고 끝이 아니야. 도대체가 시작이 윤석열이었잖아. 씨발 것들이 다 이재명 끄집어내는데 오케이인데 우리 빼고 이재명 끄집어내고 죄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돌려놔라 이런 단체가 없잖아요. 그건 경쟁입니다. 경쟁. 세상이 뒤집어질 때 머리채를 잡는 조직이 그 헤게모니가 세상을 휘어잡습니다. 즉 윤 어게인이 머리채를 잡으면 윤 어게인이 돼요. 즉 머리채를 잡은 그 조직이 앞에 가장 떠드는 헤게모니가 결국은 군중이 광장을 채울 때 대한민국은 헌법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때법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윤 어게인은 물리적 법치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제껏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광장의 정치와 법치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재명을 끄집어내리는 광장에 끓어오르는 촛불의 열기에 머리채를 쥐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쳐요. 무려 72번째야. 그리고 수요 집회까지 합치면 100번이 넘어. 이만큼 집회를 하면 사람들 진짜 나가 떨어질 만도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변화가 눈에 보이죠. 나라가 5년을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해 한 몸을 던진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데리고 와. 아까 말했던 책상머리 앞에서 혁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계엄이라는 권한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 즉 못다 이룬 계엄을 완성해서 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깊이 뜨겁게 사랑할수록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당연한 나라를 만듭시다. 여러분, 비가 왔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는 구치소로 갈 테고 그 다음 주는 또 여기로 올 테지만 이 장소를 자주 오면 올수록 이재명이 찢겨나가고 징역가고 탄핵되는 시기는 가까워진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시오. 지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집회도 정치판도 현안도 공부들을 하셔야 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개조도 모르면서 여기에서 이슈면 카메라 켜고 뻘떡뻘떡 대고 저기에 이슈면 카메라 켜고 뻘떡뻘떡 대고 이거 보수에서 나침반이 한 군데를 가리켜야 가는데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뱅글뱅글. 윤 어게인이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게 만들어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니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 새끼를 끌어내리고 이 새끼를 뽑은 새끼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날까지 정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